자, 이제 주택건설 사업 들어갈 텐데요. 여기가 지금 좀 법의 하자예요. 잠깐 설명 좀 해줄게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건축법과 자, 주택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건축법과 주택법을 비교할 때 자, 여러분들이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뭘 만들어요? 공장. 무슨 법 적용하죠? 건축법. 주택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상가를 만들려고 해요. 뭘 만들어요? 상가. 상가 만들려면 무슨 법? 건축법. 상가도 건물이잖아요. 주택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주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뭘 만들어요? 힌트 줄 테니까 잘 봐요. 주택을 만드는 건축법을 적용할까요? 주택법을 적용할까요? 둘 다.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건축법, 주택법 다 적용합니다. 이 두 법의 구별 기준은 여기 주택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건설하는 몇 번에요? 한 번에. 한 번에 만드는 게 29개 이하를 만들면 몇 개 이하를 만들어요? 그럼 무슨 법을 적용하고? 건축법. 한 번에 만드는 게 30개 이상이면요? 한 번에 만드는 게 몇 개 이상이요? 30개. 그러면 무슨 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여기는 피해자가 최소 몇 명이에요? 주택법은. 최소. 사업보다 부도가 나면 30명. 최대. 수천, 수만 세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보통 몇 명? 한 명. 피해자가. 최대 많아야 몇 명? 29명. 어디가 피해자가 많아요? 주택법이 피해자가 너무 많죠. 피해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법의 특별법이 돼서 특별하게 국가가 규제 간섭을 하는 거죠. 뭐가 많으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전매를 제한했잖아요. 뭘 제한해요? 전매. 주택법에서는 꼭 보증을 세우게 하잖아. 집을 지을 때. 건축법은 내가 내 집 짓는 거라 보증이란 게 없어요. 얘는 보증을 세워야 돼, 이렇게. 전매제를 받고. 또 여기는요.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했죠? 뭘 지정해요? 등기 전까지는 팔지를 못하게 해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각종 규제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주택법에. 왜?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건축법은 내가 내 집 짓는 거라 국가가 별로 개입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이거죠. 그러면 두 법을 구별짓기 위해서 단어를 달리 써요. 자, 한 번에 29개 이하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건축 허가. 그럼 주택법에서는요? 한 번에 몇 개 이상 건설하죠? 30개. 그럼 뭘 받죠? 건축 허가. 뭘 받아요? 건축 허가. 그럼 두 단어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단어 쓴다는 거죠. 저한테 만들라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집단 건축허가. 네? 여기는 개별 건축허가, 여기는 집단 건축허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한 번에 30개 이상 허가 주기 할 것 같은데. 한 번에 몇 개 이상 허가 주기요? 30개. 이걸 구별짓기 위해서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사업, 계획, 승인. 단어 읽어놓으세요. 사업, 계획, 승인. 사업, 계획, 승인. 앞으로 사업, 계획, 승인 나오면 바로 뭐라 읽어요? 건축허가. 뭐라고요? 건축허가. 이런 단어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건축허가입니다. 그냥 건축허가, 집단 건축허가, 집단 건축허가. 한 번에 몇 개 이상 허가 주기, 30개 이상 허가 주기. 이렇게 구별됐나요? 다시 공사를 다 끝내면 사용. 뭘 받을까요? 건축법 사용, 승인. 그럼 주택법 이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사용 승인 대신에 사용, 검사 그래요. 뭐라고요? 사용검사.
여기는 뭐라 쓸까요? 승인. 여기는 검사. 그러니까 건물은 사용한다 그래요. 건물은 뭐라 그래요? 사용. 토지는요? 토지공법은 준공검사라 써요. 뭐라 쓴다고요? 준공검사. 건물은 사용. 건물은 사용이라는 단어 쓰고. 따라서요.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쌤.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뭐라고요? 쌤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이게 건축법과 주택법을 구별하고 있는데 건축법, 주택법은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의 개수를 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개수를 가지고 구별하는데 자, 우리 어디서는 그 주택법에서는 몇 개 이상을 만들어서 한 번에? 30개. 근데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들은 건설하는 사업. 자,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주택건설 사업이라 하고 그들은 사업을 하려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록. 뭘 해야 돼요? 등록.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등록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국장에게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등록이요?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됐네요. 그때 연간 한 번에요? 1년이에요? 1년간 몇 호? 단독주택은 20호 이상이죠? 공동주택은 몇 세대?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세대. 그때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여기 뭐라 했죠? 원룸하지 말고 소형주택. 바뀌었으니까 단어가. 원룸을 통해서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소형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때도 몇 세대? 30세대. 도생은 몇 개로 됐어요? 30개. 이상의 주택건설을 시행하려는 자, 시행자가 등록하고요. 또 얼마 이상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등록하는 것은 몇 호로 되어 있어요? 20호. 사업계획 승인은요? 30. 그래서 이게 시험지가 나와요. 가로놓기로. 이거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 학자들이 법을 고치라고 시험지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20, 1만 제곱미터가 가로놓기로 나와요. 등록에서. 자, 사업계 승인이 몇 개니까 30. 등록도 몇 개가 되는 게 맞을까요? 30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원래 등록도 20, 사업계 승인도 20이었어요. 20개, 19개 했는데 이게 30개, 29개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생 억지 써야 돼요. 자, 같이 해볼게요. 연간 몇 자? 연간 몇 자예요? 2자. 등록 몇 자예요? 2자. 국장 몇 자예요? 2자. 그러니까 20이요. 20. 연간 몇 자? 2자. 등록 몇 자? 2자. 국장 몇 자? 2자. 그래서 얼마? 20.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미 법의 하자를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까지 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셨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다만 다음에 사업 주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못하지 아니한다고요? 등록하지 아니한다. 국가나 지자체 이런 공적 주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LH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체죠?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뭐라 읽어요? LH공사. 랜드 하우스죠? LH 랜드 하우스 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국지 LG. 국지 LG.
공적 주체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인들이 등록하는 겁니다. 공적 주체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아두시고. 자, 여기 읽어봐요. 4번은 뭐죠? 4번은 공익법인. 뭐라고요? 공익법인. 요 공익법인도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요 공익법인이 뭔지 아시나요? 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 TV 나온 거 봤죠? 그게 공익법이에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가장 대표인 게. 이런 거 좋은 일 하니까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5번에 누구 나왔어요? 주택조합. 5번에 누구요? 주택조합.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 부르죠? 사장 그러잖아. 사장님 그러잖아. 회사의 사장이죠. 그럼 조합이나 고용자 사장은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그럼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여기 조합이나 여기 고용자는 민간이니까 등록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이들이 등록 안 한대요. 5번, 6번. 왜 안 하는가 빨리 찾으세요. 왜 안 하겠는가? 응? 키워드. 그렇죠. 이것 때문에. 등록 사업자와 뭐? 공동. 등록 사업자와 뭐? 공동.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개인이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등록된 자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를 이용하니까? 등록된 자를 이용하니까 키워드는 공동. 뭐라고요? 공동. 누구와 공동이요? 등록 사업자와 공동. 그래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 사업자와 뭐라고요? 공동. 그래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네. 자, 그래서 논점은 5번과 6번. 1번부터 4번까지 주면은 문제가 주는 문제. 5번, 6번 낼 때는 이 정도만 찾으시면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게 이런 5번, 6번 내용이죠. 특히 5번이 많이 나와요. 주택조합 이야기야. 주택조합 문제 내면서 같이 낼 수 있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자, 문제 풀어볼까요? 1번. LH청사나 지방공사는 등록해요, 안 해요? 등록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되더라. 여기 키워드 찾아볼까요? 고용자, 그 다음에 공동. 네, 누구와 공동? 등록사업자와 공동. 그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풀 때는 딱 요 세 군데 파트가 체킹돼야 되죠. 키워드가. 다시. 요 밑에 문제 3번 키워드. 누가? 주택조합이. 누구와? 뭐? 공동. 그러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 그러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단어 처리됐나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자, 이제 주택조합입니다. 무슨 조합이요? 자,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하더라. 됐네요.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 같이 읽어봐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잠깐만요. 리모델링을 하죠. 뭐 한다고요?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합니다. 뭐만요?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아파트인 거죠.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아파트 소유자가 대상이에요?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려면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출발이에요. 여기는 무주택이 출발이거든요.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택을 뭐 한다고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이 출발인데 여기는 공동주택의 뭐가? 소유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못하게 해서 자 읽어봐요. 리모델링하게 해서
무엇을? 주택을 설립한 뭐요? 조합. 읽어봐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 원래 용어적인 이런 거예요. 공동체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 이걸 뭐란다고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 하는 것까지. 단어 됐어요? 그럼 여기는요.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 읽어봐요. 직장 주택 조합. 네? 같은 아산에 삼성에 근무하는 자가 동일 직장에 삼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을 못하게 해서 마련하게 해서 설립하는 조합. 뭐죠? 지역주택조합. 무슨 조합이요?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정 지역 그러면요. 8도 플러스 특별자치도입니다. 이게 이제 지주택이에요. 무슨 택이에요?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주택조합의 중심인데 옛날에는요. 조합원을 도시별로 모집했어요. 도시별로. 그러니까 어디서?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천안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거예요. 천안 사람은 아산권 못 받았어요. 아산시에 사는 사람은 아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천안시, 아산시 도시 기준이 아니라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무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하면 돼요. 무주택이나 얼마 이하요?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충청남도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같이 있는 게 대전광역시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있나요?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권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종시 물건을 지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자격이 내가 집이 없거나 무주택이거나 또는 얼마 이하짜리 한 채까지 가능해. 한 채까지. 더 크면 안 되는 거. 조합은 자격을 잃어버리니까. 작은 거 2개도 안 돼요. 85 이하 한 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하나의 권역이에요. 어디 가요? 경기도. 거기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덧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제가 어디에다 지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렇게 이게 가능하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디 거 받을 수 있어요? 평택. 그러나 천안에 있는 분은 충청남도죠. 서울로 가 못 가? 못 가. 서울 가고 싶으면요. 빨리 주소를 옮겨 우리 집으로.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해봐. 그래야 돼. 주소지를 옮겨야 돼요. 경기도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돈 된 적이 세종시가 있잖아요. 네? 세종시. 부동산 때문에 세종시 자산 가액이 제일 높다면서요. 7억? 1인당? 자산이? 평균 자산이? 7억인가 그러던데? 그게 전부 다 부동산 가격 아니에요? 어제 뉴스 나온 것 같던데? 네. 이렇게 지역을 각 도 단위로 끊었다는 거.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하나의 권역이 되면 경남에다가 어디가 포함되는 거죠?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까지. 근데 이제 지주택을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려고 만드는데요. 직장주택조합도 주택을 마련이 이게 뭐냐면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공급받을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건설이 아니라 공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국민주택만 공급받아요. 뭔 맞냐? 그럴 때는 신고해요. 국민주택 공급받을 때는 뭐라고요? 신고. 여러분 조합은 일반적으로 다 인가예요. 조합 설립 뭐라고요? 인가. 근데 뭘 공급할 때만 서민주택을 국가나 지자체한테 공급할 때는 조합 설립이 뭐다? 신고. 무슨 조합에서? 직장주택조합에서. 시험지 정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문제 있을 거예요 밑에.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신고, 공신,
직장의 신, 공신, 직장의 신. 그렇게 읽어두시면 될 거예요. 단어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지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요 표현을 못 느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다시. 순서가 잘못돼서.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금.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그 돈 가지고 땅을 사. 집을 지어. 들어가 살아. 이건 단독주택 개념이죠. 잘 생각해봐요. 단독주택을 만들어 내가 살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고? 돈. 그 다음에 땅을 사. 그 다음에 집을 지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 그럼 내가 집 지으면 집값이 싸요? 비싸요? 비용이. 남한테 사는 것보다 훨씬 싸죠. 훨씬 싸죠. 근데 아파트를, 나 혼자 아파트를 지어? 이게 없는데? 단독은 나 혼자 짓잖아요. 아파트는 나 혼자 지을 능력이 돼야 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파트 갖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 응, 나랑 둘이 조합하게. 둘이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알았어, 이뻐해 줄게. 진짜로 아파트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 아파트 갖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아파트를 짓지 못하니까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합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금 손든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자격을 따져요.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했는가? 그 지역에. 그럼 무주택 또는 85전투의 주택에 해당한가? 자격 요건 충족했죠? 그럼 이제 뭐요? 조합원 모집을 해요. 방금 손드신 분들 조합원을 모집해서 빨리 돈 내놔. 돈을 걷어요. 뭘 걷어요? 돈을 걷어요. 그리고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요. 남는 것은 팔아먹어요. 일반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당해줘요. 정상적인 주택은 그래요. 그 배당분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거든. 조합장이 월급이 감히 상상 못할 월급을 받아가고 맨날 놀면서 술 먹고 놀면서 막. 조합장 명패 좋은 거 우리 조합원 돈 걷어가지고 명패 좋은 거 검은색에다가 황금글씨로 조합장 최성진 그런 목사. 나도 마지막에는 한번 하고 빠질까 그래요. 조합장까지 한번 해보고. 에?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볼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집에 해주라고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 학생들이 거기에 개입돼 있어가지고. 근데 강의하랴 거기 가랴 바빠서. 제일 문제는 그 사람들 만나서 술 먹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여튼 이제는 술을 먹으면 하루 술 먹으면 이틀을 쉬어야 돼. 20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20살 넘었을 때부터 안 되더라고 그게 외독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든 거지. 그럼 여기 지주택 다시 봐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단독주택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혼자 만들어? 아파트를 혼자 못 만들어? 그럼 뭘 만들어? 뭘 모아? 조합원. 너무 세련된 말 해버렸다. 아니, 조합원. 아파트 갖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 그 다음에 뭘 걷어? 돈을 걷어. 그 다음에 뭘 사? 그 집을 지어. 그건 내가 들어가. 남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해. 그 조합원과 배당하면 돼요. 이게 아주 이제 성공적으로 되는 사업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믿고 신뢰하면 가능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그룹에서 하면 참 좋겠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룹에서 하면 쉽게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주택이에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돈을 혼자 아파트를 못 지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겠다. 뭐요? 지주택 하고 있는 거.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주택에서 주의할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지 확보예요. 제일 중요해요. 토지 확보.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채로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니까 문제가 됐죠. 국토교통부 자료 틀린 거예요. 예전에 이랬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던 거예요. 아니죠. 쪽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안역 앞에다가 지주택을 만들고 싶어요. 천안역 그런가?
저 천안 아산역 앞에다가 KTX 역사 앞에다가 나 지주택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디다요? KTX 천안 아산역 역사 앞에다가 뭘 만든다고요? 지주택 만들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다 이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놔요. 뭘 만들어놔요? 그래 조합원을 모집해요. 근데 내가 방금 지역주택적으로 아파트 만드는 동네 사람들은 내가 아파트 만든지를 몰라. 왜? 옛날에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동의도 안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주택을 만드는 내가 근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뭐 땅을 사겠다 말도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어. 그 옆에다 분양사무소 만들어요. 그거 분양해버린 거예요. 땅 소유권 하나도 확보 안 해놓고 동의도 하나도 안 받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오죠. 왜 안 들어요? 왜 아파트 갖고 싶으면 싸게 준다니까 엄청 들어요. 받고 튀는 거예요. 그게 지주택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 아무런 동의도 없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다 지주택 만들겠다고 저기다 아파트 올겠다고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하면요. 지나가다 들어오면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그 돈 갖고 튄다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8도라는 권역으로 바뀌면서 지주택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도 단위로 조합원을 모집하니까 모집하기 좀 쉽죠. 천안에서만 모집해요?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모집해요? 충청남도. 평택에서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을 가지고 한 군데를 모집하니까 조합원 모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개입을 했고 대기업들이 자기의 브랜드 가치 훼손을 원치는 않습니다. 사업이 이제 멈추지는 않아요. 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이 아름답게 바뀌어요. 첫 번째. 조합원 모집할 때, 야, 너 마음대로 모집 못해. 50% 이 사람들 동의 받아서 모집해야 돼. 몇 프로 이상 동의요? 내가 여기다가 지주택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의 50% 동의서가 없으면 조합원 모집을 못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 몰라, 이제.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지주택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 몰라야 되니까 모델하우스가 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만들면서 저기 가서 막 불당에 가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놔요. 일부러 이 근처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와서 쫓아와서 뭐라 하면 할 말이 없거든. 소유권도 하나도 확보 안 하고 그러니까 50% 동의 받았다는 것은 50%는 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뭘 받아요? 조합 설립 인가.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옛날에는 80% 동의만 있으면 이제는 안 돼요. 80% 여러분 사용권원이 동의해요. 사용권 확보가 뭐라고요? 동의. 80% 동의받고 그 중에서 몇 프로는 15%는 뭘 확보해라? 소유권. 그러니까 요 80%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 15%는 계약서 써서 잔금까지 치렀어야 돼요. 이들의 몇 프로는 잔금을 치러야 돼요? 소유권이 15% 확보로 돼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거예요. 자, 주택조합. 따라서요. 주택조합. 집으로부터 독립운동. 그래서 8.15 독립운동이요. 웃지도 못하고. 80%, 15%, 8.15 독립운동. 아, 진짜 지주택은 메리트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속이 수검댕이가 돼서 투자를 못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학생이 질문 들어왔는데 이수역이 돼요. 서울의 이수역. 34평형 아파트가 지주택 8억이 돼요. 8억. 얼마야? 근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 18억에서 20억. 34평형이 이수역에서 도보로 2분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직접 걸어가 봤어요, 학생이. 근데 18억에서 20억, 이거 주변 시세는. 제가 다 물어보라니까요, 제가. 그래야 확인되니까. 확인해보고 질문했다가 답해준 건데, 18억에 20억인데 여기가 8억이 돼요. 메리트 있어, 없어요? 뭐 조합에서는 추가 부담금 없다 그러는데 추가 부담금 무조건 20% 있는 거예요. 무조건 20%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 부담금이 2억은 계산해서 10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얼마가 돼요? 18억에서 20억이 돼요.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부터 독립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사업이 너무 지연돼요. 여기 2027년까지 한대요.
완성하겠다 27년에. 그러면 이건 2030년 돼야 완공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이야기하는 숫자의 2배는 생각하셔야 돼요. 부담금 없다 그러면 2억 생각하시고, 기간 3년 걸린다면 6년 생각하시고, 5년 걸린다면 10년 생각하시고, 내 속은요 수검등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도 안 들어요. 이런 8억짜리 집을 받으려면 내 돈 초기 비용이 한 2억 정도 있으면 돼요. 얼마야? 그 나머지 100% 다 대출이에요. 왜? 시세가 이거니까. 6억은 대출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투입 비용에 대출 융자 나오기 전까지만, 대출 나오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요. 한 3번, 4번 정도 돈 내는 건 정도 될 거예요. 한 많으면 2억, 작으면 한 1억 2, 3천이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대출로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출 이자나 이런 것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돼요. 그러면 버티면은 되는데, 지금은 옛날 것들은 좀 옛날에 시한 것들은 위험성이 아주 커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지금 벌써 5년, 10년이 넘어버렸으면, 조합설립 인가가 오는 기간이 길게 잡혀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5년, 10년 됐으면 5년, 10년 동안, 10년 동안 조합장은 계속 돈을 쓰고 있었어요. 조합 임원들의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조합원 비용이 계속 나간 만큼, 그만큼 추가 부담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땅을 몇 프로 소유권 확보해 놓은 거 있으면 금융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들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해야 되고, 좀 무서운 이야기라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합격하신 다음에 하면 좋겠어요. 투자할 때도. 합격하신 다음에 알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5% 사업계 승인받았다. 95% 이상이면 소유권이 몇 프로가 되면 95% 사업계 승인을 받는답니다. 뭘 받아요? 사업계 승인. 그때는 박수 쳐줘. 친구가 사업계 승인 받았다 그러면 박수. 이제 95% 나머지 5% 확보 안 됐죠? 5%는 법원에 판결문을 구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하면 끝나요. 그래서 95% 소유권 확보하고 100% 확보하면 착공이거든요? 착공? 근데 일반 민영건설은 사업계 승인받을 때 100% 확보해요. 그래서 한 이때부터 3년이면 사업이 끝나요. 몇 년이요? 3년이면 공급이 돼요. 근데 지주택은 95%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6개월이 있어요. 매도 청구 소송 기간이. 그래서 사업계 승인 나면 우리도 3년 6개월이면 아파트 받아요. 길면 4년이고. 여기도 어차피 3년에서 3년 6개월이거든요. 세대수 상관없이 이 정도면 다 공급돼요. 작아도 3년에서 3년 6개월, 많아 적어도 3년에서 3년 6개월이 걸려요. 공사기간은. 총 토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업계 승인 나면은 민영건설보다 6개월 정도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 승인 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업계 승인 날 때는 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 받잖아요. 그때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이 안 돼요. 예외적으로 이제 축원 사유 뭐 이런 게 있어요. 조합원이 탈퇴했거나 자격 요건이 갑자기 도중에 집에 한 채 더 생겨버렸거나 끝까지 분양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조합원 자격에 문제 생겨서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원하는 사유는 있어요. 충원. 그런 거 아니고는 기회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조합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고작 15% 소유권 확보했을 때 몇 프로 소유권 확보의 안전빵인데 95%. 고작 15%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주택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거기서 상담하실 때 팀장에게 나를 95% 소유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를 설득해 보시라고. 저를 설득하면 사인할게요. 몇 프로요? 95%. 몇 프로고요? 95%. 요 이수역에 여기 가셨던 분은 사인 안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95% 팀장이 설득하면 그때 사인하세요 했거든요.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본인이 동하면 하시라고. 근데 95% 자, 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설득을 못 하더라고요. 95%를 설득을 못 해가지고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95%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인가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95%예요. 자, 제일 먼저 조합원
자, 모집할 때 몇 프로 동의? 50%. 조합 설립 인가할 때는요, 815. 사업계 승인은요, 95%. 착공은요, 100%. 그럼 이제 3년 6개월이면 공급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1번. 지역 직장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 합니다. 설립 뭐라고요? 인가. 인가받을 때는 815 독립운동. 80% 이상 사용권 확보, 15% 이상 소유권 확보. 815 독립운동 됐나요? 근데 2번은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국민주택을 뭐 하려고 할 때는 공급하려고 할 때는 건설할 때는 인가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는 인가예요. 그러나 공급받으려 할 때는요. 공신. 공급받으려고 할 때는 뭐라고요? 신고. 공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자 무슨 조합을 만들어요? 직장. 지역 직장. 직장. 직장 조합 만들 때는 뭐라고요? 신고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 공, 신, 직장의 신 이렇게 됐네. 공급받을 때는 뭐라고요? 신고. 근데 무슨 조합? 직장 조합만 공급받습니다. 왜? 직장 다니면서 바쁘면 공급받고 직장 다니면서 여유 있으면 건설하고. 그러니까 직장은 건설할 때는 인가. 자, 다시 읽어요. 직장 조합. 직장 조합. 아파트 건설할 때는 인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는 신고. 공신. 직장의 신. 공신, 직장의 신. 얘들은 자격 요건이 집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자만 됩니다. 공신, 직장의 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직장의 신 드라마 찍었었죠? 직장의 신 누가? 김혜수가 찍었었잖아요. 좀 됐지만. 공신 뭐라고요? 직장의 신. 공신. 암기라는 건요. 잘 들어봐요. 저는 이걸 우리 학생 때 암기 쓸 때 제일 먼저 뽑았던 단어가 공신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이 공신이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저한테는. 내 제일 친한 친구 아버님 성함입니다. 아버님 성함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친구를 맨날 건드림을 드리거든요. 성이 이자, 공자, 신자를 쓰셔요. 야, 너희 아버지는 1등 공신도 아니고 2등 공신이 2공신이냐? 라고 건드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나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근데 주변 것을 끌고 가니까 절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암기란 것은. 뭐라고요? 공신. 우리 친구 아버님 성함이 지금도 잘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1등 공신이 아니라서 2등 공신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딱 떠오르거든요. 공신 하면서 암기 방법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마 나왔으니까 직장에 신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능력들. 이게 뭐 공법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암기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을 끌어다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단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했어요. 근데 나는 리모델링에 찬성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성에 동의 안 했잖아요. 쫓겨나요.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무슨 사채요?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는 단어 볼까요? 무엇으로? 주택으로. 못하는. 상환이 뭐죠? 갚는. 이게 뭐야? 회사채, 채권. 회사채. 사채는 회사채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갚는 채권이 돼요. 나에게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누구요? 등록사업자는 누구죠? LH공사와 등록사업자인가요? LH공사와 누구요? 등록사업자가 L등이 나한테 성금을 땡겼어요.
뭘 땡겼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무엇으로 갚는데요? 주택으로. 몇 년 내? 3년. 자, 이거요. 상환이. 상환이. 3환이. 상환이, 3환이. 아니, 상환이나 3환이나 뭐 다른 발음도 비슷하네. 이거요. 상환이, 3환이. 상환이, 3환이. 상환이, 3환이. 몇 년 내 상환해요? 3년. 그러니까 나한테 성금 땡기고 몇 년 내 돌려준다고요? 3년 내. 무엇으로 돌려준다고요? 돈으로, 주택으로. 물건으로 주는 채권 회사채라고요. 괜찮죠 이거? 주택으로 주니까. 모른다고요? 주택.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이 원하면 현금 줘요. 여러분이 원하면 뭐 준다고요? 현금. 원래는 뭐 주는데? 주택으로 갚는 건데. 3년 내 주택으로 갚는 건데 자, 여러분이 원하면 뭘로 받을 수도 있다? 현금.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사채? 주택 상환 사채. 그러면 LH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금을 땡겨가는 거예요. 자, 1인당 5억 땡겼어요. 얼마요? 5억. 1000명한테. 몇 명이요? 1000명. 돈이 얼마죠? 5천. 발음 정확하게. 원이요? 억 원이요. 이 내 통장에 꽂혔어. 사업할래요? 튈래요? 사업에 튀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요 5억을 선금으로 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튀는 자들이 못 튀게 뭘 해야 될까요? 족쇄를 채워놔야지 못 도망가게. 에? 여기서 족쇄가 뭐냐 그러니까 보증이에요. 뭐라고요? 보증. 자,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무슨 사채요? 주택 상환 사채. LH공사와 등록 사업자가 발행합니다. L 등이. 자, 이때 LH공사와 등록 사업자는 여기는 공공이죠. LH공사 돈 보면 튀어요, 안 튀어요? 등록 사업자는 민간이니까 돈 보면 튀죠. 돈 보면 튀잖아요. 그러니까 자, LH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얘는 보증 안 세워요. 보증 세울 필요가 없다. 튄다, 안 튄다? 안 튄다. 그러니까 보증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등록사업자는 놈자자 민간이죠.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회 및 기술력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뭘 받은 때 하나요.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누구요? 등록사업자만. 그럼 잠깐만요.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세웠나요?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누가 지는 거죠? 보증인. 누가 책임져요? 보증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어요. 등록이 못됐다고요? 사채 효력에 영향 있다 없다? 없다. 왜? 보증인이 책임지면 되니까요. 그게 계속 답으로 나와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보증인이 책임지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상환 그랬어요. 뭐라고요? 상환. 상환은 갚는 거죠. 그 갚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주택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죠. 이름이 적혀 있다, 기명. 이름이 적혀 있다, 뭐라고요? 기명.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무기명. 여러분, 무기명 증권 가지고 계시죠? 상품권, 주유권, 뭐 문화상품권. 이게 전부 다 뭐야? 무기명 증권이에요. 그 무기명 증권을 제시할 때 내 거 신분증 확인해요, 안 해요? 신분증 확인 안 하죠. 그냥 그게 진품이면은 그에 상하는, 자, 10만 원 썼으면, 상품권에 10만 원 썼으면 10만 원 상당하는 물건을 주는 거죠. 그게 무기명 증권이고, 기명 증권은요?
신분증 까야 돼요. 그 이름과 내 이름이 맞아떨어져야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게 김영증권이에요.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자, 주택 상환서체는 양도 중도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해외 이주 등 국토교통부 이용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 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요. 세대원 전원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데로 가거나 세대원 전원이 근무 때문에 다른 행정구역으로 움직여야 돼요. 세대원 전원 그러면 양도할 수 있어요. 다시요. 공법에는 채권이 총 4개가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자,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그래요. 그리고 오늘 주택상환 사채. 그러니까 세 개는 무슨 채권 이렇게 됐어요. 하나는 무슨 사채 이렇게 됐어요. 무슨 채권, 사채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채권 나오면요. 양도 양수가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뭐가 나오면 양도가 안 돼요. 사채가 나오면 양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따라 읽어요. 자,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뭔 양도하다 걸리면요?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그래서 이 사채는 양도가 안 돼요.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더라 이런 세대원 전원이 움직일 때는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 문제가 2번이나 정답으로 기출됐습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나요? 등록사업자의 뭐요?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사채 효력에 영향 있다 없다? 없다. 미치지 않는다. 보증 세웠으니까. 뭐 있으니까? 보증인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택 상환사채는 김영증권이요? 무김영증권이요? 뭐라고요? 김영. 상환의 이름은 김영이었죠? 김영. 3번 풀어봐요. 주택 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주택 상환사채 납입금입니다.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배웁니다. 근데 못 풀고 오면 혼납니다. 나는 가르쳤거든. 오늘 또 가르쳤어요, 이거. 좀 전에 가르쳤어요. 주택 상환사채 누가 발행해요? L 등 뭐라고요? LH 공사와 등록 얘만 발행했나요? 주택 상환사채 누가 발행해요? LH 공사와 등록 사업자와 주택조합이 발행해요 못해요? 누가 발행 못해요? 주택조합. 니을 빼봐요. 니을만 빼봐. 답 몇 번이에요? 1번. 주택조합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개입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개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주택조합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거 이해됐나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죠. 근데 잠깐만요. 이 문제가 이미 기출된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어떤 기출문제가 있으면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조합이 발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첨부 서류다. 무슨 서류요?
틀린 것은 서류로 틀린 것은 이거 나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인가 신청서 첨부 서류가 한 박스 가득 있어. 한 페이지 가득 있어요. 틀린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첨부 서류 틀린 것을 찾아라. 이게 기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번 거시기, 2번 머시기, 3번 거시기, 4번 머시기, 5번 주택, 상환, 사채, 발행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발행계획서. 주택, 상환, 사채, 발행계획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조합은 발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출문제 나와서 문제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물은 문제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를 묻는 문제예요. 발행자. 이 문제의 본질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를 묻는 문제였어요. 인가 신청서 첨부서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종류를 암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요. 발행자를 암기하는 거고. 거기서 선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독학은 안 되는 거예요. 독학은. 특히 중개사 공부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라 요령껏 하는 것도 아니실래요. 너무 잔머리만 쓰지 말고 그냥 잘 앉아서 따라오시고 복습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에요. 뭐 만점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주택상환사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사용검사. 사용검사. 여기 보세요. 자,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쌤쌤. 주택법은 사용검사죠? 건축법은 사용승인이었죠? 주택법 사용검사.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뭘 받았어요? 자, 30개 이상 건축허가를 받았나요? 사업계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사업, 대운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대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자, 검사,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다만 이하가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뭐라 됐냐면 조건 미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조건 미행.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뭐예요? 동별 사용검사.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동별 사용검사. 완공된 주택에서 동별 사용검사. 주택이 다 완공됐는데 조건 이행 못하고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기서 주택단지인데요. 101동, 102동, 103동 주택건사하면 다 완공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여기다가 소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는 게 조건인데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 공원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이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내가 101동, 102동, 103동 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 주택 공사는 다 완공했다고요. 그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전체를 사용검사 내버리면 101동, 102동, 103동 다 사용검사 내면은 분양하나요? 잔금 받나요?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잔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튀죠. 조건 이행을 해, 튀어. 아이 시끄러운데 왜 조건 이행하냐고. 돈 받을 거 다 챙겼는데. 아, 착해서 이거 다 이행할 거예요? 그럼 좋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님 입장에서도 세 개를 다 사용검사를 내면 얘가 도망갈 거 다 아는 거예요. 조건 이행 안 할 것을. 그래서 101동만 사용검사를 내준 거예요. 동별로. 이건 시장님이 담보 잡는 거예요. 너 분쟁 때문에 뭐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럼 내가 이놈만 사용검사 받게 해줄 테니까 이거 분양해서 돈 챙겨서 소송 잘 이겨서 조건 이행해. 그러면 나머지 사용검사 내줄 거야? 시장님도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동별 사용검사예요. 뭐라고요? 동별 사용검사. 이해 안 되면 써놔. 시장님도 담보가 필요해. 그러고.
시장님도 뭐가 필요해요? 담보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문제 봐볼래요? 사업계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서 자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동별 사용검사할 수 있다. 동별 사용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됐나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됐고.